20세기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 잘 늘어나면서도 질긴 천의 얼굴. 만드는데 5초, 쓰는데 5분, 보내대는데 500년이 걸린다는 플라스틱. 그 결과 동물들의 몸에서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 북태평양 쓰레기 섬을 아시나요? 점점 커져서 이제는 한반도의 7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떠다니는 쓰레기의 80% 이상이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와 10,000km 떨어진 그곳에서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한국 쓰레기가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0월 환경 탐사 중에 우연히 한 플라스틱 용기가 발견됐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곳엔 한국인 항해사 김현식 씨가 타고 있었죠. Yeah. Except it had a handle. Yeah. And then Kim, I don't know if you can make this out on the bottom, but it's definitely not. It's not English. Is it Chinese? not- Japanese? Oh, that's shame. That's Korean. That's Korean? Yeah. This must be mayonnaise. Mayonnaise. 우리나라 플라스틱에서 주식회사 어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보트에 타고 있던 김현식 항해사와 문제의 그 마요네즈 통입니다. 어쩌다 이게 북태평양까지 갔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해류에 의해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고, 가깝게는 그 근처를 지나던 어선이나 상선에서 버렸을 수도 있고, 또는 미국이나 뭐 필리핀 같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소비하고 버렸을 수도 있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우연히 봤을 뿐이지 제가 못 본 수많은 우리 쓰레기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래서 이 쓰레기 섬과 우리나라가 좀 먼 관계는 아니구나. 환경감시선의 항해사로 일하고 있는 그는 1년에 2번, 3달씩 오염된 바다를 누비는데요. 부서지다 못해 죽처럼 변한 미세 플라스틱. 지금 우리 바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 보고 가래 같다, 콧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끈적끈적한 덩어리에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샤워젤처럼. 그래서 보면서 그냥 좀 되게 징그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 어떤 그런 섬유같이 정말 작아져서 그 크기가 5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서 우리 인간 세포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고기도 그냥 무심결에 그냥 섭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대로 방치하면 50년 후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거라는 무서운 경고도 나옵니다. 먹이사슬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체내로 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인데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은 결국 돌고 돌아 우리에게 오게 되죠. 기적의 신소재로 칭송받던 플라스틱은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물질로 급부상 중입니다. 인류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한 지가 지금 1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용한 지는 60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우리 몸에 쌓이고 있고, 그게 쌓였을 때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우리가 전혀 예측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더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 해 생산되는 플라스틱 약 3억 5천만 톤.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7년차) 자취생 우지수 씨. 배달앱은 그의 삶이죠. 그의 배달 음식 경력도 7년차에 빛나는데요. 삼겹살 1인분도 배달이 가능한 시대.
사실 엄마가 아니라면 집에서 이렇게 차려 먹기도 어려운데요. 고기, 채소, 국까지 가격 대비 구성도 훌륭합니다.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래도 먹는 데는 아끼지 말자. 이게 지수 씨의 철칙이죠. 얼마나 자주 시켜 먹는 것 같아요?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더 많이 시켜 먹어서 일주일에 하면 한 10번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총알 배송, 새벽 배송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부추깁니다. 그 밖에도 그의 하루 속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함께하는지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공기와 맞먹을 정도가 아닐지요. 쓸 때는 편리해도 퇴장할 땐 쓰레기로 남겨지는 플라스틱. 이때는 좀 번거롭긴 합니다. 이게 플라스틱 모아놓은 곳이 이게 얼마나 모은 거예요? 이게 한 열흘 정도 모은 것 같아요. 열흘? 네, 열흘인데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네 물이랑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이제 곧 버리러 가셔야겠어요. 만약 그의 삶에 플라스틱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의 하루를 다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플라스틱 제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루는 버티지 않을까요? 플라스틱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걸 깨닫기까지 딱 3초 걸렸습니다. 초스피드로 실험 중단. 무심코 집은 이 샤워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샤워헤드 분리해주고 샴푸 대신 비누로 머리 감으면서 위기를 모면하나 싶었는데요. 왜요? 진도 나가기 참 어렵습니다. 플라스틱 칫솔 대신 손을 썼지만 당신은 이미 플라스틱에 담긴 치약을 사용 중입니다. 지수 씨, 오늘 못 씻을 것 같아요. 참 상쾌한 아침입니다. 아침은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보기만 해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것도 플라스틱, 이것도 플라스틱. 결국 그가 찾은 먹거리는 이것뿐입니다. 왜 시리얼 드시는데 네. 우유는 안 드세요? 아까 봤더니 우유 뚜껑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고 있어요. 이제야 플라스틱의 위대함을 실감합니다. 의식주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이번엔 또 뭐 때문일까요? 믿었던 스마트폰 너마저 플라스틱이었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플라스틱을 쓰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잠깐 해본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 그의 인터뷰는 이렇게 바뀌었죠. 플라스틱 없이 생활 못할 것 같은데요.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주변을 둘러볼까요? 우리는 그야말로 플라스틱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타킹이나 옷처럼 플라스틱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인류를 정복했죠. 플라스틱 없는 삶은 참 불편해 보이는데요. 여기 이분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군요. 쓰레기통이 여기가 지난주에 버린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재활용 모아두는 쓰레기통이요. 지저분하죠. 그리고 이거는 우유팩은 따로 모아서 버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유팩은 이렇게 모아두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모으신 거예요?
지금 있는 건. 이거는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이면 여기서 한 5분의 1 정도? 이 정도 찰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지금 1년 11개월째예요. 내년 다음 달이 이제 2년째인데 종량제 봉투 묶음으로 되는 거 딱 2번 샀네요. 일주일 전에 버리고 지금껏 안 버린 게 이 정도라니? 믿기 어려운데요. 그녀의 이런 삶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답니다. 플라스틱으로 조금 힘든 동물들, 해양 동물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때 그거 보고 이거 좀 문제인데, 심각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해외에는 이미 제로웨이스트나 플라스틱 프리나 이런 운동이랑 실천을 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일상이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화장실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참 단촐한데요. 그 흔한 샴푸, 치약 다 어디로 갔나요? 화장실에 응당 있어야 할 플라스틱 용기들이 사라졌는데요. 칫솔은 대나무, 치약은 가루입니다. 치약을 안 쓰시네요. 네, 치약 튜브가 쓰레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해서 저는 가루 치약 쓰거든요. 뭐 섞은 거예요? 이게 베이킹 소다랑 죽염이랑 그냥 녹차 가루 정도 섞인 거예요. 게다가 샴푸, 린스, 바디용품 다 올인원. 이 비누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근데 머리 결은 좀 뻣뻣해지지 않나요? 아니면 이거요? 처음에 쓰면 뻣뻣해요. 지금도 아직까지 저 좀 뻣뻣하긴 한데 그래도 말리고 하면은 크게 괜찮아요. 생수 대신 물을 끓여 먹는 건 일도 아닙니다. 산수유 열매를 넣고 끓인 차. 구수하고 참 따뜻하죠? 꼭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땐 대체할 만한 걸 찾는데요. 스마트폰 나무 거치대가 그런 것이죠. 그걸 찾아내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시작 마음을 먹고 하루 만에 그냥 바로 무너졌죠. 평소처럼 음료수 사 먹으려고 마트를 갔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이게 써버린 거예요. 어떤 걸 드셨어요? 그때 요구르트를 먹었습니다. 아니, 그 요구르트가 뭐라고? 그녀도 처음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허망하게 무너졌다는군요. 이제는 제법 전수해줄 만한 노하우도 쌓였는데요. 장을 보기 전 그녀도 챙겨갈 게 있습니다. 주로 재래시장을 많이 가요. 네. 왜 재래시장을 이용하세요? 저희 집 앞에 마트도 있긴 한데 마트에는 비닐봉지를 다 포장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오면은 비닐봉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비닐봉지 포장 안 돼 있는 시장으로 갑니다. 집 앞에 있는 마트 지나치기.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전통시장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플라스틱 제로에 전통시장이 앞장서고 있는 줄은 민지 씨 덕에 알았네요. 사장님, 저희 브로콜리 좀 주세요. 비닐 안 없으면 여기 담아주세요. 브로콜리 하나만 담아주세요. 한 손에 든 비닐봉지가 왠지 머쓱해지는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비닐봉지 없이도 장보기가 가능하다니 좀 낯선 풍경이긴 한데요. 그냥 가방에 바로 담아갈게요. 네. 이걸로 하나. 아마 이곳이 마트였다면 비닐봉지 벌써 몇 번은 나왔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만 주세요. 상인분들도 처음엔 멈칫 의아해하셨죠. 쓰레기 대란 일어나기 그 전에는 막 이게 더 깨끗하다고 담아주세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인식이 바뀌셔가지고 요즘에는 비닐봉지 많이 안 쓴다고 그냥 그렇게 불편함 없이 담아주시기도 해요. 방금 장을 보고 왔지만
일회용 쓰레기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채소 볶음은 내일 그녀가 회사에서 먹을 도시락인데요. 쓰레기를 줄이니 낭비가 줄었고 삶도 더 건강해졌죠. 유난 뜬다는 말 많이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저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어? 혼자서 한다고 해서 당연히 이 전체를 다 바뀔 순 없죠. 근데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쓰고 싶은 소비자들이 많아야,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야 위에 유통하는 단계나 정책적인 거나 그런 것들도 좀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해요. 플라스틱 어택!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플라스틱 제로를 외치고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최소화하자는 운동입니다. 혹시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11월 필리핀의 환경단체는 우리를 향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필리핀에 수출한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라는 것이었죠. 이는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Ang mensahe namin ay una, expedite the return of the trash from South Korea. 쓰레기 중 일부는 다시 우리나라로 반송됐습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폐기물 쓰레기 가운데 천여 톤이 오늘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고 확인해 본 결과 온통 재활용이 불가능한 잡동사니 생활 쓰레기였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플라스틱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순수 쓰레기였습니다. 필리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한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는데요. 이미 문이 닫힌 지 오래. 방치된 폐기물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현재 이 업체는 파산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는 평택시하고 긴밀하게 이제 협의를 해서 그 불법 수출한 원인자에게 조치 명령을 지금 내린 상태에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소각적으로, 소각하고 난 뒤에 이제 매립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긴 걸까요? 17만여 톤. 의성에 있는 쓰레기 산입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매립을 하거나 소각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쓰레기는 이미 전국적인 포화 상태. 소각해도 매립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완벽히 사라지지 않죠. 플라스틱을 소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규모는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유독 물질들이 이제 배출이 되고 미세먼지가 또 배출이 되면서 저희 건강에 또 그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또 이런 악취 같은 문제로 주변 주민들이 또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이 플라스틱의 오염이 사라진 게 절대 아닙니다. 전국에 이렇게 방치된 쓰레기산이 최소 235곳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쓰레기 양은 12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가량을 수입하던 중국이 지난해부터 수입을 중단하면서 문제는 더 불거졌죠. 쓰레기 대란은 예견된 일입니다. 누군가 잘 치워주겠지 했던 쓰레기. 사실은 내 눈앞에서 단지 멀어졌을 뿐입니다. 이제 되게 얇은 플라스틱 비닐인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하면은 금방 떨어지거든요. 햇빛을 많이 받은 부분이 특히 이렇게 잘게 많이 잘 부서지거든요. 이렇게 플라스틱이 자연 상태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부서지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이러는 거죠. 이런 종이컵들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종이컵 안이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밖은 종이지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플라스틱 코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밖에 있는 그 종이는 또 분해가 되겠지만 안에 지금 코팅이 되어 있는 플라스틱은 분해가 안 되는 거죠. 플라스틱 줄이기. 개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산자도 변화가 필요하죠. 한국 재활용 시스템이 얼마나 이제 구조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고스란히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더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고 있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폐기물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재활용을 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건 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부가 이제는 조금 더 강력하게 기업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로드맵을 이제 짠 나가야 하고요. 지난해 발생했던 쓰레기 대란, 비닐봉지 수거를 거부했던 초유의 사태가 또 언제 다시 재현될지 모릅니다. 조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앞서 만나본 진선 씨네 가족도 일회용 플라스틱 덜 쓰기, 플라스틱 제로에 도전해봤는데요. 고생했네.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같은 집, 다른 느낌. 의식을 하고 나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스티로폼 빼고 나면 뭐 평소에 반이 아니라 뭐 한 10분의 1? 15분의 1 정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줄었는데? 줄어든 만큼 제 마음의 부담도 좀 줄어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볼 걸 하고 후회가 좀 들어요. 택배를 왜 시켰을까 이런 생각들. 택배 없었으면 더 적어 보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후회가 조금 남는 도전인 것 같아요. 2019년 3월 13일부터 플라스틱 줄이기 실험에 도전합니다. 어떻게 얻은 결과냐고요? 일단 생수 대신 물을 끓여 먹는 약간의 불편함을 선택했죠. 옥수수 차물을 다 끓여서 넣었습니다. 도전 기간 동안에 총 2번의 옥수수 차물을 끓였네요. 지난 일주일간 남편은 텀블러와 부쩍 친해졌죠. 신나기 전에 우리 회사 동료들과 점심 커피를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배가 부르네요. 커피 한 잔 해야지 또 일을 열심히 하죠. 일단 저는 플라스틱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텀블러를 들고 가고요. 와,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동료에게 플라스틱 설교도 좀 곁들이셨고요. 다시 금붕어 도전! 아이에겐 일회용 빨대 대신 실리콘 빨대를 사용하게 했는데요. 쉽지는 않았답니다. 아유, 잘했어. 힘들어. 이번 주만큼은 마트 대신 시장. 생경한 경험이었죠. 저 대파도 한 개 주시고요. 이것도 봉지에 넣지만? 네, 그냥. 네, 그리고 알았어, 손을 빼. 저건 김무침이에요? 김무침. 이렇게 시장에서 장을 봐왔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힘드셨어요? 뭐 힘들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불편했어요. 비닐을 마음껏 쓰지 못하는 거. 그렇죠. 비닐은 원래 마음 놓고 쓰는 맛이죠. 앞으로도 이 생활을 계속하라고 하면 좀 갑갑할 것 같긴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죠. 한 가지 깨달은 바는 있습니다. 우리 플라스틱 참 많이 쓰고 있다는 점. 플라스틱 가득 찬 지구에서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죠. 돌아보니 일회용 플라스틱 덜 쓰기는 참 웃기고도 힘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안겨졌죠.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어떤 몸이 편해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환경 보호나 또는 내 스스로 삶의 가치가 좀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도전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 가족의 생활 패턴이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하고 있어요. 쓰레기 담당 남편은 오늘도 퇴근 후 집을 나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몰라서 그냥 버렸다고 말하기도 어려운데요. 플라스틱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주범은 아닙니다. 막 쓰고 아무데나 버린 바로 우리의 뒷모습입니다.